네, 안녕하십니까. 늘 준비되지 않은 연설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준비시킨 연설자 김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치를 떠나서 제 본연의 제 본 정체성 담고 있는 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탈무드에 관한 책을 제가 알고 있다는 책은 전부 다 읽었습니다. 탈무드가 그만큼 짧고 명료하지만 깊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웬만한 책 한 권 읽는 것 이상의 그런 깨우침과 깨달음, 그런 판타스틱한 그 쾌감, 책을 읽으면은 쾌감이 나옵니다. 엔도핀이 솟고, 독서를 해본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덮었을 때 중간에 포기한 것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마지막장을 읽고 덮었을 때 그 카타르시스, 그것은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탈무드라는 책을 한 15권 정도는 읽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책을 읽고도 물론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그런 쾌감 그런 걸 느꼈지만, 특히 탈무드라는 그 책을 한 권을 읽고 덮었을 때에는 다른 책 적게는 10몇 권, 많게는 수십 권 읽었을 정도의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간을 많이 절약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탈무드의 책에 빠져 있었을 때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탈무드에 관한 그런 책을 우선 사서 그걸 다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0대 이제 32살 30대 초반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그보다 더 젊었을 때에도 간혹 한 권 읽고 만 그런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탈무드가 그만큼 중요한지도 몰랐고 진리의 추구, 진리 탐구, 진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또 진리가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읽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정도로 책을 3부를 읽었지만 30대를 넘어서는 본격적으로 진리의 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는 그 속에 너무나 많은 진리를 담고 있어서 저는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런 말이 있고 이런 세계가 있고 이런 깨우침이 있구나. 이거 왜 진짜 몰랐을까? 한 기쁨과 진짜 나중에는 항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럴진데 어찌 탈무드 책을 제껴놓고 다른 책을 읽을 수 있겠으며, 다른 책을 읽을 시간을 허비가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탈무드에 관한 책이라는 것은 거의 다 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읽은 중에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또 그건 불가능하겠죠. 이제 나이도 있고 기억력도 사라지고, 그냥 그것은 내 영혼에 남아 있고 정신 세계에 잠재적으로 남아 있겠죠. 기억을 살리려고 노력하면
튀어나올 수 있겠지만 당장 뭐 딱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런 있었다 그걸 기억을 갖다가 되살리기에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문득 누울 수 있다가 오늘 또 무슨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가질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의 그 입장에 서보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잊고서 아니 그거를 엄청난 좀 아주 뭐 온유 대사가 해고물을 마시고 대호각성을 했듯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지금까지도 마음에 되새기며 행동하고 하려 하고 있지만 인간은 참 망각의 동물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먹고 순간적으로 놓칩니다. 실천하니까 그만큼 힘든다는 것입니다. 왜냐 워낙 많은 정보와 네트워크 오가는 또 사람과의 관계, 통화, 언어적인 그런 교통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순간순간 기억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 본연의 그 잠재 의식 속에 내재에 있어서 그걸 실천하려고 아마 저는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 대보지 않고서는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그 말은 지금이야말로 절실히 필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만 소중하고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만 인간인 양, 자기만이 똑똑한 양, 자기가 전부인 양, 자기만이 인간인 양, 자기가 최우선인 양, 자기가 최고 존엄인 양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적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도 자기를 내세우고 홍보하고 알리고 자기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어필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지나치게 너무 자신만을 강조하는 자기 자신만 아는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달라고 하는 자기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말은 더욱더 지금 이 현실 세계에 가장 또 필요하고 필요시 되어야 하는 또 인식해야 할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하고 한 번쯤은 이 말로 인하여 방송도 하고 좀 뭔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는 한 가지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타인과의 그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은 첫째 원인이 자기는 자기만을 대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만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상대방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진심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자기 진심, 그것만이 토로하려고 하는, 표출하려 하는, 그것이 쌍방으로 부딪히는 그 충돌, 그것이 싸움입니다. 싸움 형태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이 입장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내 사정만 알아주고 내 입장만 표출하려 한다. 그건 언어 도단이고 그게 충돌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택시를 탈 때에도 항상 승객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 또 가장 빨리 가는 법, 빨리 가야 하고, 또 자기가 택시 탔으니까 갑 아닙니까? 뭐 손님이 왕이란 말도 있지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 가야 하는 시간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 그것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택시를 타고 나면은 좀 더 빠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이쪽으로만 빨리 갈 수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라, 이리 가라, 직진하십시오, 뭐 그렇게 합니다. 물론 뭐 그냥 무리하게 그러진 않고, 내가 이제 늘 택시를 타고 가는 길이 있고 가장 지름길로 가고 빠르게 가고 그런 걸 알고 있고, 그렇게 가야만이 지금처럼 그 고가의 택시비 시대에 조금이나마 택시비를 아끼고자 하는 그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단지 그냥 소소하게 그런 행동이, 제가 그냥 뭐 막무가내로 뭐 윽박지르면서 어거지로 때를 싸움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물론 뭐 제가 제 입으로 하는 것이 약간 나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한 것처럼 제 입장이 대주지 않고 그런 다음에 내 말을 안 믿으려 하고 안 믿은 다음에 저를 욕하고 비방해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저는 버스를 타면은 항상 버스가 자리에 앉기 전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앞으로 가려 하고 저는 뒤로 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그것이 갭이 더 많이 벌어지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뒤로 가려 하는 거하고 차는 더 빨리 가려 하고, 이게 만약에 넘어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이 다치고 사실 위험합니다. 사실 저는 제 앞에서 그렇게 해서 넘어져 가지고 다쳐서 인력에 실려가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저는 항상 늘 매일 버스 타면서 항상 그냥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에 버스와에 관련 그런 교통과라든가 그런 민원에 넣어서 시정을 해달라고 몇 번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다지 고쳐지지 않고 있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앉는 시간은요 한 3초밖에 안 걸립니다. 3초 후에 출발하면 되는데 왜 교통카드를 찍고 찍는 순간에도 차는 출발합니다. 찍고서 퍼뜩 잽싸게 재빨리, 제가 물론 마라톤으로 단련되어서 동물적인 감각으로 빨리 가서 앉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다친 적은 없고 사고 나지 않았지만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지금까지 늘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버스 기사에게 좀 불만이 많지만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왜 그럴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뻔히 앉지도 않고 달려가면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또 위험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 저는 했지만, 버스 기사들 또한 제가 버스 기사 입장이 되어서 버스 기사들의 그 실상을 알아보고, 또 업무 메커니즘이란 것은 그 운행 그 시스템, 돌아가는 형태, 운송 그 관련하여 그 제도를 봤을 때, 그러면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시간을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그걸 시간을 못 맞추면은 심화를 써야 되고 보고서를 올려야 되고, 항상 그런 게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많이 타고 지연될 때는 급해요. 문 닫자마자 막 출발하고. 그렇지만 어떤 때는 제가 좀 약간 늦게 나와서 시간이 막 촉박할 때 또 빨리 가고 할 때는요, 특히 낮에나 그럴 때는요 엄청 느립니다. 살살 가다가 뭐 문도 씩 열고 문 닫고, 그때는 또 사람이 또 딱 앉아가지고 안전하면 또 출발해서 막 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때는 또 늦게 가요. 속 뒤집어집니다. 제가 물론 성격이 좋으니까 완만한 그런 게 있지만 또 좀 급한 면도 때로는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응? 왜 그럴 땐 그렇게 하고 자기들 바쁠 때는 막 이렇게 위험하게 출발하고 막 과속하고, 또 버스도 뭐 횡단보도에서 막 사람을 치고 막 사고도 좀 막 웬만큼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버스 기사를 생각해 볼 때, 그럼 그들의 그 시스템 그거는요 도저히 개선이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상황이 수시리 변하고 사람 많이 타다 찍게 탔다. 아주 그것을 아무리 뭐 시장들 바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버스 기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 제도권 밖에서 사람들은 물론 뭐 안전하게 운행하라, 사고나 안 낸다, 시간 뭐 했지만, 실상 버스 기사를 당사자들은 운전하다 보면은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버스를 타면 잽싸게 카드 찍고 막 그냥 안전하게 탁 가고 앉으려고 하지, 그거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 사람 입장이 되어봤기 때문에 욕이 안 나오고 비방도 안 나옵니다. 입장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버스 기사였다고 해도 뭐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건 재판장에서도 판사들이 피고인 그 입장이 진짜 대단 입장에서 내가 피고인이다, 그냥 그건 완벽한 피고인이 돼서, 피고인의 아바타가 돼서 그냥 무라일체가 돼서 일심동체에 그런 마음을 해가지고 한번 서 봐야 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판사들도 그 재판 그 사건 그 판결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판결도 나오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러니까 그런 피고인 나름대로 힘들고, 재판 나름대로 힘들고,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피고인 입장으로 대봐야 되는데, 그래야 재판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렇다고 피고인이 또 재판관의 입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 필요도 없고 뭐 불가능합니다. 내가 재판장에 나면은 당연히 자기는 무죄죠. 무죄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은 뭐 항상 의리고 판결을 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게 재판관들도 아무리 뭐 법전을 공부하고 했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최대한 서보려고 피고인 입장이 돼서 판결을 해야 진정한 판결을 할 수 있고 억울한 판결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 입장이 대해 보는 겁니다. 아내가 반찬을 오늘 잘하다가 짜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왜 오늘 반찬이 간이 짤까? 한번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뭐 걔랑 잘못일 수도 있고 실수로 소금을 넣는다는 게 많이 뭐 어디 부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 정도면 이만큼 내는지 알면서도 뭐 그 감으로 넣기 때문에 넣다 보니까 짤 수도 있고, 또 재료가 간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몰라서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그냥 적정량만큼 넣기 때문에 짤 수도 있고, 이게 항상 그 아내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아내가 음식을 짜게 했을까? 그렇게 되면은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먹어봐서 이렇게 짜?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이게 아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화부터 낸다 하면은 그것은 아내대로 상처고, 또 그걸 말하는 남편대로 속 터지고 쌍방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이럴 때 특히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아내를 나무라야 된다는 거. 가정에서는 특히 아내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아내 입장이 돼가지고 생각해보며 판단하면은 절대로 누가 싸우라고 해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이해와 그냥 용납, 그걸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우리 국가가 잘 돌아가고 사회가 잘 돌아가고 뭐 가정이든 어떤 무슨 조직이든 회사든 잘 돌아가려면은 한 번쯤은 내가 국민들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대통령도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또 직원도 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사장도 직원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가정에서도 아내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아내 또한 남자 입장에 생각해 보고, 자식과 부모에서도 부모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 부모도 자식 입장에 생각해 보고, 또 남남끼리도 내가 남이 되어 생각해 보고, 또 남도 내 입장에 생각해 되어 보고, 차 사고 자동차 접촉사고 났을 때에도 상대방의 운전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상대방도 나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서 입장을 정리하면은 충돌 일어나지 않고 화목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지고 이 탈무드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정도 역사가 됐지만, 그런 선지자들, 물론 서양의 조상이지만 2000년 전에도 벌써 이런 진료와
철학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후세 인류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타인의 입장에서 서보지 않고서는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최대한 인식하고 인지하고 매일매일 상기하고 모든 생활과 행동에 접목시켜서 살아간다면은 우리 이 지구상이 이 평화는 지켜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입장에 생각해보고, 이스라엘이 하자지구에서 생각해보고, 하자지구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도 북한에 생각해보고, 북한도 이에 생각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우크라 서로 상방 간에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자지구, 팔레스타인 생각하지 않고, 남과 북은 우리는 북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좀 북은 우리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적화 통일의 야욕만 불짓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일도 안 되고 지금 평화가 깨져 있는 상태이고, 좌파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진정 정의를 위한 것이 뭔지, 국가를 위한 것이 뭔지, 서로 네 살고가 먼저지, 네 죽고 내 살기 위해서 싸우는, 충돌하는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우리 이 지구상의 인간들은 살기가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서로 간에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지금보다 수십 배 많아져서 인간끼리 싸우다 죽고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자멸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탈무드의 그 2000년 전의 가르침,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시대적인 정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